면가몰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면가몰이요? 네. 이거 모르겠는데요. 면접 결과는 까볼 때까지 모른다라는 뜻인데 방금 만드신 건 아니죠? 아유 전혀요. 네, 네이버 네. 아니 초록창에 검색을 하시면 네, 네. 이게 면가몰 이렇게 되게 많이 네네. 나와요. 갑자기 덜커덕 예상치 못한 기회와 그쵸. 쓰임을 받게 되는 네. 경우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보면서 아, 저 점은 정말 닮고 싶다라든지 그 순발력을 참 담고 싶습니다. 아, 난 저렇게 안 해야지? 뭐 이런 좀 있다면? 글쎄요, 좀 따뜻하게 좀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꽃갈모드도 쓰고. 그러니까 꽃갈모드도 좀 씌워주시고. 네. 친구들도 그렇게 이런 그쵸. 파티 안 해줬는데 기자님한테 좀 잘 어울립니까? 못하고 있는 것을 좀 뽑자면? 하고 있는 거요? 이거 막 폭탄 던져도 됩니까? 다이너마이트 던져주세요. 저는 차별금지법이 마음에 안 듭니다. 사회적 소수 약자라고 해서 누구든 쏴도 좋은 이 골든건, 황금총을 쥐어주는 방향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로 그런 법안들을 많이 발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원인이 당내에서의 자유도 사실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의도에 취업 축하 파티를 왔는데요. 취보 파티의 주인공은 바로 14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민의힘 신임 대변인으로 뽑힌 양준우 대변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얼떨결에 제1야당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게 된 양준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저희 2030 세대라면 모두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이 취업 준비의 고단함. 근데 이제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하의 이렇게 표시를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이게 꽃갈 모자인데 한번 써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당황하시는 네. 티가 너무 역력한데. 이 계산을 전혀 못했는데 네. 저희 뉴스 이런- 인터뷰 맞고요. 이런 분위기일지는 잘 몰랐습니다. 아유. 친구들도 그렇게 이런 그쵸? 파티 안 해줬는데 기자님한테 잘 어울립니까?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제가 네. 토론 배틀이 성황리에 끝났어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끝이 났는데 토론 배틀 이후에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굉장히 중압감에 눌려서 지냈습니다. 이제 제1야당의 대변인이라는 직함이 사실 지금 중요한 시기에 대변인 입을 맡게 된 건데 제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다음 대선에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취업 준비생 하다가 갑자기 대변인 하면은 압박감이 상당하더라고요. 토론 배틀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사실 제가 유세차에 올라갔을 때는 국민의힘이 좋아서 찍는 게 아니다. 민주당이 싫어서 찍는 거지 너희들이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다 이렇게 했는데 전당대회 보면서 사실 저희 대표님의 대구 연설에 홀라당 넘어가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변화의 물결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참여를 하게 됐죠. 대구라는 가장 보수의 핵심이죠. 심장이고 그 지역에 가서 탄핵의 강을 건너고 다양한 의견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당대표로 당선이 되신 거지 않습니까? 그 모습에 솔직히 좀 매력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적겠죠. 저도 그 매력을 느끼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준석 대표 말이 나와서 이제 질문을 또 드리는데 이준석 대표를 보면서 아, 저 점은 정말 닮고 싶다라든지 그 순발력을 참 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아마 내공에서 나온 걸 겁니다. 10년 동안의 이제 정치권에서 패널로서 활약하시면서 쌓았던 내공일 텐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러한 내공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기자님들이 갑자기 훅 들어오면은 이렇게 합니다. 네, 과부하가 옵니다. 뇌정지가 오는데 그러한 순발력, 내공들을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아, 이건 좀 난 저렇게 안 해야지? 뭐 이런 좀 있다면? 글쎄요, 좀 따뜻하게 좀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꽃갈모드도 쓰고. 그러니까 꽃갈모드도 좀 씌워주시고. 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당대표와 당 지도부와 이제 접점이 생길 텐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챙겨주시겠죠? 또 따뜻하게 네, 품어주시고. 따뜻하게, 네. 새싹인데 그래도 좀 이렇게 물도 주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햇살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겠죠? 기대합니다. 지금 너무 강하게 키우고 계신 것 같아요, 대표님이. 방목이에요. 방목. 뛰어놀아라! 네, 나는 신경 네. 쓰지 않겠다. 방송에 나가서 뛰어놀아라. 또 이제 2030 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면가몰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면가몰이요? 네.
이게 모르겠는데. 면접 결과는 까볼 때까지 모른다라는 아. 뜻인데 방금 만드신 건 아니죠? 아유 전혀요. 그렇습니다. 네이버 네. 초록창에 검색을 하시면 네, 이게 네. 명가몰 이렇게 되게 많이 네네. 나와요. 이제 신조어인데 경제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자리 자체가 줄다 보니까 저희 세대가 지금 운이 없다고 봐야겠죠. 기회는 오지 않겠습니까? 다들 두드리다 보면. 기회가 좀 적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두드리다 보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덜커덕 예상치 못한 기회와 그쵸. 쓰임을 받게 되는 네. 경우도 있습니다. 20대 국민으로서 여의도에 가장 필요한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불만이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20대 불만은. 20대, 30대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조금 기존의 정치권하고는 다릅니다. 그 관심사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데에 대한 불만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당장 취업이 어렵고 하지만은 이거를 공적 영역에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건 알거든요. 뭐 쓰레기 줍기 알바 혹은 뭐 공기업의 무슨 데이터 아르바이트, 체험형 인턴 이런 것들이 당장에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케어를 지금 국가가 하고 있는가? 당장 어려우니까 뭐 국채 찍어가지고 현금이나 뭐 이런 것들 나눠주겠다 하는 정책이 미래 세대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방향인가? 이런 의문들이 있죠. 그런 거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불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쓰는 대변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 얘기는 요즘 한참 핫한 이슈예요. 네, 이런 현안 나올 때마다 이제 두려운데 네, 말씀하시죠. 네. 여성가족부 폐지 네. 논란이 있어요. 유승민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내걸면서 이제 당내에서 찬반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상 좀 찬성 입장을 내보였던 이준석 대표가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당론은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는데 혹시 여가부 폐지가 좀 당론으로 굳어질 가능성 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제가 이거를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 배석을 할 수 있었다면 제가 체킹을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어제 체킹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참석을 할 수가 없는 신분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당론이 어떻게 굳어질 것이다 라는 거는 모르겠는데요. 이 논의 자체를 사실 뭐 어떤 내홍이다, 갈등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강론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이견들이 건강하게 공론회장에서 표출되고 조정해 나가는 게 건강한 정당이지 과거 뭐 이렇게 초선 오적이라고 해서 조국 사태에서 다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극렬 지지층들의 집중 포화를 맞고 고개를 숙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공론회장에서 논의가 불가능한 체계가 사실 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서로 이렇게 건강한 의견 조율을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고 건강한 정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 정말 동의를 하지만 좀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거는 건강한 장에서 토론을 하는데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강한 워딩을 쓸 수가 있고 여론 몰이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뭐 젠더 갈등이라든지 이런 갈등이 사실상 불가피하잖아요.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 이제 갈라서 이제 여성의 편을 들지 않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를 하는 것이다 이런 프레임이 있는데 저는 이 프레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저희 당에서 주로 대선 후보들께서 얘기하시는 방향성이 남성과 여성을 갈라놓고 서로 여성의 편을 들지 않기 때문에 남성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효율성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은 한정적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러면 정부 조직에서 지금 가장 비효율적인 조직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1번 타자가 사실 여가부였던 것이고 뭐 통일부 뭐 다른 부서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한 정부 조직의 효율화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부 여성가족부에 손대는 문제는 전부 젠더 갈등이다 이래버리면은 여성가족부 자체가 성역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젠더 문제로 치환해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이 안 떨고 잘 말씀하시는 말을 잘 했나요? 네, 제가 무슨 말 했는지도 잘 몰라요. 나중에 영상으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당이 어떻게 입법을 하고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이런 거를 유심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못하고 있는 것을 좀 뽑자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막 폭탄 던져도 됩니까? 다이너마이트 던져주세요. 저는 차별금지법이 마음에 안 듭니다.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명제에 반대할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죠. 동의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실현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이거를 사회적 소수 약자라고 해서 누구든 쏴도 좋은 이 골든건, 황금총을 쥐어주는 방향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해진 소수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로 그런 법안들을 많이 발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원인이 당내에서의 자유도 사실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결과 다른 목소리를 하면은 짓밟아서 내려앉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법안들이 자꾸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또
어떤 삶을 사실지 궁금해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일자리는 있어야 되는 건데 제1야당 대변이라는 경력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까?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일반 사기업을 가더라도 사실 정치적인 색일 공공연하게 어떻게 드러낸 분이 취업하는 데는 좀 마이너스 요소예요. 그래서 좀 걱정도 있지만은 뭐 제한몸 어디 뭐 일할 공간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좀 낙관적인 마인드로 지금은 일하고 있고 사실 저는 대선까지는 역할이 있다면 하고 싶어요. 작은 역할이라도. 어쨌든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봤을 때는 대변인 떡밥이 가라앉고 평범한 청년이 될 거지 않습니까? 기억 못 합니다. 한 1년 지나면 아무도 기억 못 해요. 그래서 평범한 청년이 돼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하겠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안 되면 뭐 PC방이라도 차려서 게임 동네에서 좋아하시니까. 네, PC방 업주로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자영업자로 나오실 수도 자영업자 자영업자. 양분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각오 한마디 시청자분들께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많이 떨고 있고요. 두려움에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2, 3주 동안 빡세게 내공을 쌓아서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 덜 불안해하실 수 있도록 안정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뭐 노력할 테니까요. 이 좌충우돌 성장 과정도 같이 보시면서 따뜻한 응원의 시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